소아청소년과 위장 소화기 담당하는 문제라고 하고요. 소장 이식이 직접 해당되는 환자나 보호자분 이 자리에 혹시 계시나요? 안 계실 것 같아서 개괄적인 얘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간 이식하고 신장 콩팥 이식 쪽은 이미 보편화돼 있고, 그리고 치료의 하나의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 확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환자들이 이미 시술을 받고 계시고 도움을 받고 계신데, 사실 소장 이식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초창기입니다. 서울대병원에서 한 명의 환자가 지금 이식을 받고 잘 생존해 있고요. 아산병원에서도 한 3, 4명을 하고 있는데 몇 명은 또 잘못됐고 몇 명은 우리랑 비슷하게 지금 생존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 아직까지는 다 초기 상태이고, 그래서 성적이 어떻다 말하기는 좀 어려운 상태라는 거 미리 말씀드리고요. 이 시기에 한 중요한 새로운 이제 트렌드니까 알아두시는 차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장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음식물을 흡수하는 기관이죠. 그래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같은 기본 영양소, 또 여러 가지 비타민이나 물기질, 가장 중요한 물을 흡수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장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영양이 나빠져서 환자가 잘못되기도 하고, 또 장이 안 좋으면 다른 간 이식이나 콩팥 이식을 했는데 장이 안 좋으면 음식 섭취가 제대로 안 돼서 고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콩팥이 나빠져서 신장 이식을 하는 건 이제 신부전이 있을 때, 콩팥 부전이 있을 때 신장 이식을 하는 것이고요. 간이 나빠서 간 부전이 왔을 때 간 이식을 하는 것이고, 장도 장 부전이 왔을 때, 장의 기능을 제대로 못할 때 소장 이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이 안 좋을 때 결국 증상이라는 게 설사, 복통, 탈수, 이런 성장, 소아에서는 특히 성장, 발달이 안 되거나 면역 문제가 생겨서 환자가 더 이상 살아가기 어려운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식을 하게 되는데, 과거에는 이식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특히 이제 소아에서는 선천성 거대결장증이나 장이 나빠서 장을 잘라야 되는 그런 병들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여러 가지 수술을 거쳐서 장이 짧아지거나 없어지기 때문에 흡수장애가 생겨서 단장 증후군 이런 문제가 생기고요. 탈수나 성장 저하의 문제가 잘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직 이식이 완전히 우리나라에서 정립이 충분히 됐다고 말하기 어렵기 때문에 장 부전의 지금까지의 기본적인 치료는 중심정맥 영양치료입니다. 정맥으로 영양제를, 장을 흡수하지 못하는 영양 성분과 수분 성분을 영양제로 넣어주는 것이 장 부전의 치료가 되겠고요. 중심정맥 영양 또는 호흡 PM, 경장 영양의 방법을 쓰게 됩니다. 중심정맥 영양이라는 것은 팔로는 고농도 수액을 오래 줄 수가 없어요. 팔, 다리에 혈관으로 약해가지고. 그래서 몸 안쪽에 심장 근처에 중심정맥을 루트를 만들어서 거기서 고농도 수액을 줍니다. 이미 많은 이식 환자들이 한동안 잘 영양 섭취 못하기 때문에 중심정맥 영양 치료를 다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장이 안 좋은 환자들은 이걸로 굉장히 오랫동안 몇 달, 몇 년을 끌고 가면서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홈피에는 이제 그런 상태로 오래 입원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집에서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세팅을 해가지고 퇴원을 해서 정기적으로 외래를 통해서 수액을 받아가지고 집에서 수액 치료를 하는 방식을 홈피엔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환자가 검사를 자주 할 필요가 없어야 되고, 영양수액제 이외에는 다른 약이 거의 필요가 없어야지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면 항생제가 필요한다든지 다른 호르몬제나 특수한 약들이 필요한 경우에는 집에서 가정 중심적인 영양 치료라고 하는데, 홈피엔을 하기가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따라서 환자가 아주 안정된 상태여야지만 가능하고요. 여기에 더해서 장이 짧더라도 장을 활용을 최대한 하는 것이 여러 가지 합병증을 줄이는 방법이기 때문에 경장 영양, 콧줄로 넣어주기도 하고, 콧줄을 오래 쓰게 되면 위로를 만들어서 콧줄을 쓰지 않고 위를 통해서 영양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단장증후군이 있는 환자에서만이 아니라 여러 이식하는 환자들이 이런 중심적인 영양 치료를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런 중심적인 영양을 오래 하게 되면 대사 문제가 잘 생깁니다. 그걸 아무래도 당연히 그렇겠죠. 정상적인 장을 통해서 영양을 주는 게 아니라
중심 정맥을 통해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인위적인 영양 공급이기 때문에 우리가 식사는 하루에 3번 시간 맞춰서 먹어야지 정상적인 호르몬 반응이 리듬 있게 분비가 되면서 문제가 안 일어나는데 중심 정맥 영양은 계속 고농도 수액을 넣어주기 때문에 호르몬 장애가 잘 옵니다. 그래서 고혈당이나 고지혈증, 고단백, 단백 소실증 같은 문제가 잘 생기고 또 미량 원소 같은 따로 수액으로 넣어주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핍이 작습니다. 아연이나 철분, 다른 셀레늄 그런 미량 원소 결핍이 잘 올 수가 있고요. 오랫동안 중심 정맥 영양을 하면 간에 부담이 돼서 간염이나 간경화가 와서 2차적으로 간 이식이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그래서 간경화가 심하면서 장이 나쁜 경우에 소장 이식을 하게 되고요. 중심 정맥 사용이 어려워서 더 이상 다른 영양 공급 방법이 없을 때 소장 이식을 고려하게 되고 또 중심 정맥을 자꾸 감염이 돼서 더 이상 혈관 쓸 데가 없게 되면은 결국은 그 라인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식을 빨리 시도하게 되고 반복되는 탈수, 수액 공급을 도저히 탈수가 조절이 안 될 때 고려하게 됩니다. 모든 이식이 소화에서 모든 이식이 마찬가지인데 성장, 발달을 최대한 확보하고 사회생활, 유치원이나 학교 가기, 친구 사귀기, 병원에서 퇴원해서 일상생활을 확보하는 것이 소화 이식, 모든 이식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정맥 수액을 계속 의존하던 아이들이기 때문에 수액을 끊는 것이 목표가 되겠고요. 이식자의 전처치는 간 이식이나 신장 이식과 같이 면역 억제를 시켜서 이식이 들어오는 장기를 공격하지 않도록, 공격을 별로 하지 않도록 면역 억제제를 미리부터 세게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 문제는 감염의 문제가 되겠죠. 소장 이식의 방법은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소장 단독, 소장만 이식하는 방법, 2가지는 간하고 소장을 같이 이식하는 방법, 3개는 그 다음에는 위까지 포함해서 여러 장기를 같이 이식하는 방법, 3가지 방법이 있는데 얼마 전에 저희 병원에서 한 환자는 다장기 이식을 했습니다. 이식 후의 관리는 이전에 다른 간이나 콩팥과 마찬가지입니다. 급성 거부 반응을 억제하기 위해서 면역 억제제를 강력하게 써줘야 되고요. 초기에 한 3달 정도가 굉장히 위험한 기간이 되겠고, 그 다음에 면역 억제 기본 유지 약은 간 이식하고 마찬가지로 타크로림스, 프로그라프라는 약을 쓰게 되고 필요에 따라서 스테로이드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간 기능, 소장 기능 감시를 해야 돼서 여러 가지 정기적인 혈액 검사가 필요하겠고요. 또 감염이 잘 되기 때문에 거대세포 바이러스나 리바이러스를 정기적으로 체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장 내시경을 정기적으로 해서 장을 이식했기 때문에 장에 거부 반응이 오는지 소장 내시경을 통해서 생검을 하게 되겠고요. 만성 거부 반응은 수술이 한 3년에서 5년 내에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찰이 필요합니다. 소장 이식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저희 환자에서도 소장 내시경을 이렇게 해서 조직 검사를 해서 상태를 보게 되겠고요. 소장 이식의 예후는 최근에 미국의 이제 큰 센터에서는 보고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1년 생존율 95%, 5년 생존율 77% 정도가 돼서 이전보다는 굉장히 좋아지는 성적들을 보이고 있고, 지금 최근에는 5년 생존율도 80% 이상을 보고하고 있어서 이러저도 안 돼서 이식을 할 수밖에 없어서 이전에 억지를 했을 때보다는 성적이 월등히 좋아졌습니다. 이전에는 소장 이식을 해도 5년 내에 생존하는 비율이 30%가 안 됐는데 지금은 한 7, 80%까지 올라갔다. 이전보다는 굉장히 많이 좋아졌고 거의 간 이식하고 육박할 정도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시작 단계이고 세계적으로는 아직 연간 100매 정도, 미국이 한 여태까지 누적적으로 1000개 정도 했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우리나라에서 해결된 문제는 소장 단독 이식 아직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간이 나빠질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간 이식도 같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도움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된다는 게 문제인데 조만간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말씀 다 드렸고요. 나온 김에 다른 관련된 거 질문 있으시면 간단하게 한두 개 질문 받고, 제가 소화에서 영양 관련돼서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 이식이나 신장 이식 하는 환자들 내시경이 필요하거나 영양적인 문제 있으면 저한테 많이 오게 되는데 혹시 질문 있으시면.
음식에 관련돼서 오셨으니까 하나의 제가 팁을 드리면 영양 공급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강조되는 것은 이제 비타민입니다. 비타민 D. 비타민 D가 이제 성장이나 면역에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이기 때문에 비타민과 동시에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D 공급을 잘 해주시는 게 좋은데 그 비타민 D라는 게 따로 공급을 해주셔도 좋고요. 날씨가 괜찮을 때는 야외 활동을 적절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운동하면서 보통 이식 환자들이 뼈가 굉장히 약해서 골밀도가 굉장히 약한 것들이 있어요. 골절도 잘 일어나고 어릴 때는 물론 나이 들어서는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그 뼈 건강 관리에 좀 신경을 써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